자, 12번째 유시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조문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득자가 1억 원을 습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경찰서에 며칠 이내에 신고 제출한다? 7일 이내에 신고 제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7일 이내에 신고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보상금 청구 권리, 소유권 취득 권리가 상실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일 이내 신고 제출하면 경찰서에서는 공고를 해요. 언제까지 공고를 하죠?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가는 날까지, 또 국고에 기속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공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공고 중에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1억 원 주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섭득자는 주인에게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1개월이 경과되면 청구를 못해요. 청구하면 주인은 섭득자에게 5에서 20%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5에서 20%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3개월 이내에 수취를 해야 돼요. 근데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알겠죠?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기속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조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조문만 보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건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돌려주든지, 그죠? 물건의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은 경찰서, 제주도 같으면은 경찰단 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며칠 이내에 청구를 한다? 섭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 신고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일 이내에 신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섭득물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어떻게 된다? 상실된다. 앞에서 그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공고를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공고에 대해서는 누가 정한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공고를 한다고요? 예,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뭐예요? 정보를 게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섭득물 유실자, 주인이 되겠죠.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 섭득자가 섭득물을 찾아간 날까지, 아니면 국고에 또는 제주 특별자치도 금고에 기속되는 날까지 공고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관 방법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보관 방법은요. 자,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보관에 가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할 때. 또 두 가지가 뭐예요? 매각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매각 사유 두 가지가 뭐라고요? 멸실, 훼손 우려가 있을 때, 보관에 가담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 뭐예요? 매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 대금에서 충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방금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했잖아요. 자, 대통령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서장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관한 물건을 매각할 때는 어떻게 매각해라? 공개 경쟁입니다. 경쟁 입찰에 의한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매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각 공고는 경찰서, 자치경찰단 게시판에만 요거 만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게시판에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 청구 기간입니다. 자,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면은 섭득자는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청구는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떤 권리가 있어요? 보상금 받을 권리가 있죠? 소유권 취득 권리가 있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관비라든가 습득물의 보관비라든가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죠? 최종적으로 물건을 인도받는 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주인이 6개월 이에 나타나지 않으면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 섭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섭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기속이 되지요. 건고에 기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자가 부담한다. 자, 보상금은 몇 프로요? 5에서 20% 이하 범위 안에서 섭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실자 권리포기입니다. 유실자 권리 포기가 되겠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을 잊어먹은 사람이 그 권리를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저 그리고 물건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습득자가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박이나 차량, 건축물 등에서 습득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선박이나 차량, 건축물 등 점유자를 뭐라 그런다? 습득자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항에 점유자가 있겠죠.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건축물 등 점유자가 있겠죠.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예, 반씩 나누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가 선박 소유자예요. 선박 점유자예요. 내 선박에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습득한 거죠. 그러면 반반이에요. 선박의 점유자와 습득자가 반반 나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섭득자와 또 1항에 따른 사실상의 섭득자는 어떻게 한다?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물의 섭득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몇 개월간? 예, 6개월 안에 환부받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는 사실을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는 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장물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죠. 자, 어떤 토지에 어떤 매장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발견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에서 각각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상당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에서 각자에게 지급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매장물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다.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다. 그러면 전액을 지급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항의 금액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인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바로 3개월 이내에.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섭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몇 개월 안에 찾아가야 되죠? 3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3개월 이내에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이 상실되고 소유권은 국고,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기속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3번째 경비업법, 이어서 경비업법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은요, 중요한 게 경비업 종류, 업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고요. 요거는 두 문자도 있죠. 경비업 종류가 5가지가 있지 않아요? 시호의, 자, 시호의 신특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호의 신특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설 경비 업무는 자, 시설 장소에서 하는 업무죠. 경비 업무를 말하고 호송 경비 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그 다음에 신변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기계는 기기에 의하여 그 다음 특수 경비 업무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하면 돼요. 쉽잖아요. 시설 장소에서 했으니까 뭐예요? 시설 장소에서 했으니까 시설 경비 업무고 운반한다 호송이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니까 신변이고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기계고 국가 중요시설은 특수경비원이 하니까 특수경비 업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요거는 너무 쉬운 거고요. 요게 라하고 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자, 경비 업무, 기계 경비 업무에서 기기에 의해서 하는 게 기계 경비 업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입니까? 내의 장소입니까? 외의 장소예요. 내의 장소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시험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도
공항에서 항공기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한다 하는 거. 이것도 제외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비 업무 종류 5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기계경비 업무와 특수경비 업무 두 군데 조심해야 될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경비 업무 종류가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특수경비 업무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경비 업무는 일반 경비원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 시호의 신특기 해가지고 앞에서 경비 업무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나 다라 요거는 일반 경비원이 하는 업무고 마번은 특수경비원이 하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조에 보시면은 법인이 나와 있죠. 자,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은 영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비 업무 허가가 되겠습니다. 자, 경비 업무 허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다? 예, 시도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경비업을 하고자 한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시도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1호부터 6호 있잖아요.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 신고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 법인 주사무소 출장소 신설 이전 폐지한 때에 이런 6가지 이런 경우는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 제한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2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업 허가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과 임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임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허가 유효 기간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유효 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거예요. 허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시험에 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5년 대신에 3년 이렇게 놓으면 털리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료된 후 계속해서 경비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으면 돼요.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털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행정안전부령은 여기 있어요.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자,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는다겠죠? 자,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뭐예요? 갱신 허가 신청서를 뭐예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비지도사와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크게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은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기 2호부터 8호까지 있죠? 그럼 7가지가 되는 거죠. 2호부터 8호까지. 요 7가지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1호만 좀 차이가 있고 2호부터 8호까지는 일반 경비원,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다 공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우리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특수경비원은요, 여기 보면은 18세 미만, 60세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경비원은 18세 미만은 안 된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하한선만 있고. 그래서 특수경비원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다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그리고 권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되는 자. 자, 행정안전부령이지 법무불령 하면은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3호를 한번 보세요. 3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1항 했잖아. 1항이 뭐예요?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 2호부터 8호까지는 뭐예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와 공통이다.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호에 보면 7가지가 있고 8가지, 9가지, 10가지, 11가지가 결과적으로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3호는 공통이니까 여러분들은 1호와 2호, 4호, 5호 4가지만 기억하시면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는 자동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경비원 직무, 무기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경비업자는요, 자기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경찰서장 또는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 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 시설주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설 경비를 하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1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시설주가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하면은 시도경찰청장 무기를 구입하죠. 그리고 무기 구입 대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설주가 부담을 해요. 시설주가 부담을 하고 구입한 무기는 어떻게 되죠? 국가에 기부 체납이 되는 거예요. 국가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은 시설주가 신청을 하면은 시도경찰청장은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그죠? 간서장으로 하여금 기부 체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그리고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설주가 일단 무기 구입 대금을 부담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도경찰청장은 무기를 구입하고 구입한 무기는 국고에 기부 체납이 되고 그리고 특수경비원이 만약에 어,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주가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시도경찰청장은 관할경찰 간서장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대여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럼 시설주가 무기를 받아서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비원 명부 배치 허가가 있습니다. 자, 경비업자는요, 경비원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하는 경우는 관할경찰 간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1호 시설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중에서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일반 경비원. 자, 요게 1호의 경우 개선이가 바로 요 1호가 되는 거예요. 자, 1호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경비원을 배치하기 몇 시간 전까지? 48시간 전까지 뭐래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배치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호 갈로 쏘게 2호, 3호의 경우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뭐 한다? 신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2호, 3호는 배치하기 전에 신고합니다. 알겠죠? 신고를 하고 1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하고 간서장에게 배치 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사업장을 처분하고자 한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뭘 실시한다? 청문을 실시한다 이 말이에요. 청문이 뭐예요? 조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 정지한다. 이런 행정처분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취소, 정지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결정한다 이 말. 그게 조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청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칙에서는요, 감독입니다. 자, 감독은요, 자,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누구를 지도 감독한다?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우리 시도경찰청장과 관할경찰 간서장은 뭐예요?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 주사무소, 출장소, 그리고 근무사항, 교육훈련사항 등을 감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과 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출장소, 그 다음에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는 근무사항, 교육훈련사항 이런 것들을 또 감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요.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몇 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말한다. 고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지도 점검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시도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거예요.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서장도 아니고 청장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임과 위탁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쉬워요. 경찰청장 권한 일부를 시도청장에게 이탁할 수 있다, 이임할 수 있다, 또는 이임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경찰 기관이잖아요.
하급 경찰 기관장에게 이임한다. 같은 조직 내다 그러면은 이임이라 그러고,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 기관 단체에는 뭐예요? 이임이라고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직 내라면은 이임이고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위탁이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비업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14번째 경찰 비상 업무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